캄보디아의 비극 킬링필드. 1985년 영화 한 편이 개봉되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캄보디아 특파원이었던 시드니 힐렐 션버그가 디스프란의 죽음과 삶이라는 글을 1980년 뉴욕타임스에 기고하며 이걸로 션버그는 플리처상을 수상하였고, 이것을 각색한 학살된 양민들이 매장된 곳을 뜻하는 킬링필드라는 제목의 영화가 1985년 개봉되면서 크메르 루즈 정권에 의해 벌어진 자국민에 대한 20세기 최악의 학살 만행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옛 이름 크메르에서 따온 크메르 루즈는 붉은 크메르란 뜻의 급진적인 공산주의 무장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1975년 4월 미군의 베트남 철수로 친미 성향이었던 캄보디아 논놀 정권의 세력이 악화된 틈을 타서 마오쩌둥 주의를 신봉하는 당시 크메르 루즈 정권 1인자였던 폴포트와 크메르 루즈 반군들은 1975년 논놀 정권을 축출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북베트남의 지원을 받는 남베트남 내의 공산주의 군사조직인 남베트남 해방민족 전선의 거점과 북베트남이 간첩과 군수물자를 남베트남으로 보내기 위해 남베트남과 인접한 라오스와 캄보디아 동부지역을 연결한 호찌민 루트를 끊어버리려고 1969년 3월 18일 B-52 폭격기 48대가 괌 기지에서 캄보디아로 날아가 약 2,400톤의 폭탄 투하를 한 것을 시작으로 1970년 5월 26일까지 14개월 동안 약 3,000회 이상의 융단 폭격을 무차별로 퍼부은 탓에 캄보디아의 곡창지대가 황폐화되면서 핵심 산업인 농업이 붕괴되고 어린아이를 비롯해 농민 수십만 명이 폭격으로 끔찍하게 학살당했고, 간신히 살아남은 대다수 농민은 친미 성향의 논놀 정권에 등을 돌리고 크메르 루즈에 가입하면서 크메르 루즈의 세력이 급격히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이 폭격으로 인해 캄보디아에 식량난이 일어나며 굶어 죽거나 폭격에 의한 사망자들도 크메르 루즈가 학살한 숫자에 포함됐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폭격으로 캄보디아가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 문제는 아직까지도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이유로 폴포트의 크메르 루즈가 논놀 정권을 축출하고 정권을 잡자 처음에는 미국의 엄청난 피해를 본 캄보디아 국민들은 친미 성향에다 부패가 극심한 논놀 정권을 축출시킨 크메르 루즈 정권을 환영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크메르 루즈는 노동자와 농민의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는 명분 아래 곧바로 도시민들을 농촌으로 강제 이주시킨 것은 물론 공장과 교육기관들을 폐쇄하고 화폐와 사유재산, 종교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폴포트는 교육받은 사람들을 악으로 취급하면서 교사, 의사, 예술가, 종교인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들을 무조건 교도소로 끌고 가 고문했으며 1975년부터 1979년까지 4년간 지식인, 정치인, 군인은 물론 국민을 개조한다는 명분 아래 안경을 쓰거나 책을 똑바로 들 줄 알면 글자를 읽을 줄 안다는 이유로, 손이 희다는 이유로 노동자, 농민, 부녀자, 어린아이까지 무려 전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975년 기준 대략 800만 명의 인구 중 200여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학살의 현장으로 가장 대표적인 곳이 프놈펜에서 약 14km 떨어진 청하익입니다. 청하익은 처형 장소로 약 1만 7천 명의 캄보디아인들이 교도소에서 고문당한 후 처형된 곳인데, 일부 구역에서만 8,000구가 넘는 시신이 발견될 정도로 과거 대규모 학살이 자행된 현장으로 현재는 추모공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당시 크메르 루즈는 폭력적인 경향을 부추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10에서 12세의 어린 소년들을 전투원과 간부로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대원이 시아누크 정부와 논놀 정권 시대를 가난한 하층민으로 지내온 사람들로 1970년에서 1975년 사이에 캄보디아 공산당에 가입하여 무산 계급혁명을 교육받으며 착취 계급에 대한 증오를 키우고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군대가 돼서 자행한 자국민에 대한 20세기 최악의 학살 만행은 1979년 1월 베트남의 지원을 받은 캄보디아 공산동맹군에 의해 크메르 루즈 정권이 전복되면서 종결되었습니다.
그 후 크메르 루즈 정권 1인자였던 폴포트는 재판을 받지 않은 채 1998년 사망했으며 2010년 7월에는 투올슬랭 교도소의 소장으로 악명 높았던 카인 구엑 에바부가 1심 판결에서 징역 30년형을 받았는데 2011년 항소 끝에 최종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20년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 유엔과 캄보디아 정부가 공동 설립한 크메르 루즈 전범재판소는 크메르 루즈 2인자였던 누온체아와 이엥사리, 이엥티릿, 키우 삼판 등 당시 크메르 루즈 정권의 핵심 4인방에 대해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학살, 고문 등의 혐의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무려 16년간 이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3인은 사망했고 2022년 9월 최종 판결에서 유일한 생존자인 키우 삼판에 대한 종신형이 확정됐습니다. 본명이 살로스 사르인 폴포트와 키우 삼판은 노르동 시아누크 중학교 동창으로 키우 삼판이 한 학년 후배인데 두 사람 모두 프랑스 유학파로 폴포트는 파리 유학 시절 공산주의 사상에 깊숙이 빠져 1952년 프랑스 공산당에 가입했으며 키우 삼판은 프랑스에서 쓴 박사학위 논문 캄보디아 경제와 산업 발전에서 도시에는 기생충들이 살고 있으므로 이 기생충들을 농촌으로 대량 이송하여 농사법을 가르쳐 농업의 성장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자신들은 프랑스 유학까지 했고 키우 삼판은 박사학위까지 받아온 핵심 4인방 모두가 프랑스 유학을 하거나 당시 캄보디아로 보면 최고 지식층이었으면서도 교육받은 사람들을 악으로 취급했던 아주 모순된 사상을 보여줬는데 공산주의가 탄생한 후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공산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 사상을 주장하는 좌파들이 태생적 한계의 모순이라고 밖에 할 수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기록으로는 대량 무덤, 전 민주 캄보디아 교도소, 전국의 대량 학살 기념관을 찾아 지도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DC캠 매핑 프로그램과 예일대가 공동묘지 2만 군데를 분석한 결과 최소한 138만 6,734명의 지식인과 부유층을 학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크메르 루즈 정권에서 학살뿐만이 아니고 질병과 기아로 인한 사망자를 포함한 추정 사망자 숫자는 170만에서 2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오늘은 존 레논의 이메이징을 모두 함께 들었으면 합니다.